아, 뭐하고 자빠지고 있어? 대놓고 본 당신은 뭐 캐범수 사건 어차피 거의 10년 돼서 잊을만 할 때도 되지 않았나요? 당장 옌병 떨고 있네 그냥. 야 임마. 여담이지만 배트 BJ 당선은 그냥 죽여벌란 그냥. 아, 이런 거 하지 말라. 아이씨. 자, 유튜브 어린이 선비 거짓빵꾸 안녕. 자, 고민 상담 또 할 타이밍이 돼서 하는데 오늘 내가 고민 상담 할까만 했는데 미리 적어놔. 1시간 정도만 갈게요. 아마 초반에는 장난만 있을 거야. 아, 씨. 고민 상담 아니잖아. 팬팅은 일단은 저기 뭐야. 기다려봐. 일단 기다리고 있어. 일기. 고민이 있어요. 초반.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냥 빨리 후딱 넘어. 아유, 무슨 비유를, 씨. 아, 아, 꺼져. 자, 초반에는 후딱후딱. 뭐야, 이거. 나 합성시킨 줄 알았네. 뭔 유튜브 고민이야.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요? 여기 얼씬도 하지 마라! 뭔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정말 재밌고, 영상 나중에 재평가는, 자빠지고 있네. 너 혹시, 뭐 하냐, 얘? 반복창 아니야, 이거? 반복창 씨가 오늘.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냥, 죽어, 그냥. 여러분 굿즈가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그때 되면 얘기할게요. 아우 정말 내가 이거 하지 말라니까 그냥 이거 잘 나왔지 치즈 간 다음에 응? 꺼져. 야 임마 너무 이렇게 희한하게 너무 이렇게 하지마 임마. 너무 희한하게 하고 있어 그냥. 짜증나 그냥. 몸 좋은 거 봐. 원래 자주 듣던 음악이 갑자기 내수용 밈이 된 게 이게 무슨 고민이야. 인생 고민을 하라고. 미로 마을이고 나발이고 그냥 듣지를 마 그냥. 어때 전혀 다서져 나가도 상관없는 의미고 그냥 아예 그냥 용도를 보지 말어. 20대 초반 고민이 많아요. 인생이 이제 막 시작이라는데 저는 벌써부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면은 그냥 아무거나 해. 이 나이면 아무거나 다 해도 되지 그냥. 이런 20대 초반에 누가 뭘 이뤄 그냥. 지금부터 그냥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지. 먹고 사는 문제. 20대 초반에 뭘 먹고 사는 문제야. 그냥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데 몇 분 뒤 아우 시간 아까워 뭔 소리야. 케인의 영양제. 아씨. 아우 시간 아까워 그냥. K님이 꼭 보시하는 왕진지 고민? 페나트를 야 임마! 이런 식으로 그러면 돼! 왕존잘맨으로 그릴지 현실을 반영해서 그릴지. 야 임마! 똑같은 말이잖아. K님 제가 미국 LA를 갈지 로스앤젤레스를 갈지 고민이에요. 똑같은 말이야 임마. 왕존잘맨이 그것이 바로 현실이지. 이게 현실이고 이렇게 하면 돼. 뭘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 똑같은 말이야.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이씨. 시간 아까워. 탕후루는 고백을 너무 받기는 고백 같은 초 남자예요? 고백을 너무 많이 받니? 에휴, 엑소 찬열룬 언제적 엑소야 임마. 키는 한 185고 몸 잠깐만 이거 옛날에 저기 그거 아니야? 옛날에 그 어디 그 유머 게시글에서 지식인 글이지. 이거 언제적 거라고 있어 그냥. 정해진 양만큼 밥을 뜨고 그 밥으로 장난을 치면 그만큼 자신이 먹을 밥의 양이 적어져 배가 고프게 되는 것을 경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야, 나처럼 먹는 게 고통스러운 사람은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 물론 밥량이 적어져 배가 고플 때는 그때는 먹겠지. 그게 한순간이야. 다시 똑같아져. 그래서 이 먹는 게 고통스러운 사람은 이게 통하지가 않아. 에? 이 뭐야 이게. 뭐가 1, 2, 3, 4, 5, 6이야 뭐가.
잊고 싶은 과거가 있을 때 어떻게 하냐고? 저도 K님처럼 남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실망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반년도 더 된 일이라 잊고 싶은데 마치 K님이 영도 킬 때마다 한탕이랑 죄송합니다 영상이 나오는 걸 보는 것처럼 일상생활을 할 때마다 생각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네요. K님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6년도 더 된 그 사건을 매일 영도 타임 때 봐도 아무렇지 않은 것 같으셔서 질문합니다. 아 뭐가 허기냐고! 아무렇지 않기는 뭘 아무렇지는 않아 임마. 응? 여러분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사람이 망각하지 않으면 미쳐버린대. 그치? 이게 문제야. 근데 반년이면은 조금 더 이제 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봐. 그러니까 자꾸 생각나게 하지 말라고. 생각나게 만드는 사람들을 죽여버려. 그러면 될 것 같아. 죽여 그냥. 응? 더 이상 얘기 안 끊으겠지. 응? 나도 죽여버려야 되는데. 응? 에휴. 사회 초년생. 새로운 분야의 계약직, 신입이라서 배울 것도 많고 외워야 하는 것도 많은데 저한테만 그런 건 아니지만 중요한 업무를 신입한테 맡기고는 선임들이 확인도 안 했으면서 잘못되면 책임질 거냐고 하네요. 이번 주 7일 동안 10시간씩 일해야 된다고? 혹시 그 회사가 혹시 좀 우리들만의 회사 그런 건가? 흔히 말하는 지읒시옷인가? 너무 심한데 이거는 신입이 경력 쌓을 만한 곳이 잘 없어서 그치 어딘가를 뭔가 이직을 하려도 경험이 좀 필요하긴 하잖아요. 가족 같은 회사 생기는 것 같은데 뭐 이거는 본인의 선택인 것 같아. 말 그대로 사회 초년생이면은 아직은 이제 20대 뭐 중반? 그러면 그래도 이 사회의 이 쓴물, 사회 토, 젊은 나이에,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경력직을 좀 만들기 위해서 눈 한번 딱 감고, 군대다 생각하고 잠깐 참을지 계속 하는 말은 아니야. 잠깐 참아서 살짝의 그런 경력을 할지 아니면 그냥 빨리 다른 데 갈지는 본인의 선택인 것 같아. 나는 이게 정답은 없는 것 같아. 근데 7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10시간 동안 일하는 거는 조금 너무한 것 같다. 이거는 솔직히 약간 무엇이 정답이다라는 것보다 한 6대 4나 그러니까 6대 4나 7대 3 정도로 이직이 맞는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진지하게 답변을 그렇게 모르겠어. 왜냐면은 상황마다 다른 것 같아. 개인 차이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힘듦과 부당함을 개인마다 참아내는 정도가 서로 다르고 또 본인이 처한 상황, 성격 모든 거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확실한 답은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이 제일 잘 알겠지. 넘어갈게요. 노동부에 신고도 못해. 왜냐면은 또 비슷비슷한 그쪽 이게 그 업계라서 또 괜히 소문나면은 또 거기 취직하기 힘들어서. 뭐하고 자빠지고 있어. 대놓고 본 당신은 뭐 캐범수 사건 어차피 거의 10년 돼서 잊을만 할 때도 되지 않았나요? 옌병 떨고 있네 그냥. 야 임마. 여담이지만 팩트 BJ 당선은 그냥 지금 취직 파트너 스트리머신데 그냥 죽여볼란 그냥 이런 거 하지 말라. 아이씨. 원하는 걸 해드렸는데 그 사람한테 오히려 무시당해서 너무 슬퍼요. 페나트로 저스틴서 차단해서 대리 만족시켜도록 K님이 싫어하는 게이밍 반박해 드는데 K님은 그냥 눈팅하고 야! 뭔데 그게? 페나트 그렸어. 뭐 페나트야? 뭔데? 그리고 그리면은 그냥 보고 마는 거야. 한번 그냥 보고 마는 거지. 뭐 그걸 일일이 뭐 하면서 그게 의무를 하는 게 아니고 시간 나면 한번 슥 보는 거고 마는 거지. 그냥 눈팅하고 넘어가는 것 자체가 그냥 그런 거지. 뭘 되게 봐주고 그게 막 의무인 줄 알아. 뭘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야! 이거 내가 그 헌터 잘 따라했다 그랬잖아! 희소카 거! 지금 고민 상담 시간에 뭐하고 자빠지고 있어 그냥. 기억 안 해! 어디 감히 그냥 뭐야 이거. 꼬였네 그냥 씨. 거짓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인데요. 건너 알게 되어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자주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부른 노래를 AI 꺼져. 지겨워 그냥. 그냥 저 앞서 2줄 읽은 것도 너무 그냥 시간 아깝고 목이 아파요. 게이하는 임마 이게 뭐야? 게이야 기잖아 임마. 게이가 아니고 임마. 누가 가게 이름을 게이라고 지겠어? 개 이야기를 했잖아.
자, 지금 짤 선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씨. 이것도 괜찮고. 이걸로 해, 이거. 꺼져, 그러고. 죽어, 그냥. 자, 초반이라, 자, 후딱후딱 넘어갈게요. 아우, 시간 아까워. 아우, 시간 아까워. 아우, 시간 아까워. 아우. 했던 거 계속 하지. 뭐야, 이건 왜 이렇게 징그러? 이거 뭐예요? 수년 전 거 이거 어디서 왔어 이거 지우개! 없어 보이게 이게 언제적 일이야 그냥 지워버려. 어디 영상이야 지우개! 뭐야 이거. 스트리머 축구 중계를 맡게 되었는데 규모가 작은 행사라 참여한 스트리머 분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보조 중계를 스트리머 한 분에게 부탁했던 뭔 소리야 이거. 보조 중계를 맡으신 분이 바로 K님이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뭐 꿈 얘기를 해. 꿈이 뭔 고민이야. 꿈 얘기는 그냥 나나 하는 거지 뭐 시청자 꿈 얘기 따위가 뭔 고민 상담에 들어가 있어. 누굴까 하고 했는데 K님이셨습니다. 저 K님 왕팬이에요. 유튜브도 스트리밍도 다 챙겨보고 있어요. 라고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K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주최 측의 간단한 중계 설명이 끝난 뒤 K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귓속말로 야 까불지 마 라고 굉장히 정색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팬이라고 말씀드리면 좋아하시고 반가워하실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답했고 그렇게 상황은 흐지부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K님께서 그렇게까지 정색하시면 야 까불지 마라고 하셨던 이유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스트리머분들 앞에서 팬이라고 말한 것이 신뢰가 됐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정색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조금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대충 이런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일까요? 해몽 좀. 그거 꿈 아니야. 넌 나 만나기만 해봐. 꿈이 오히려 약해. 이거 꿈이라서 순화된 거지. 실제로 그러면 내가 따로 불러서 귓속말로 뭐라 그럴 거냐면은 야 죽고 싶냐 이럴 거야. 어디 감히 그냥 하등하고 그냥 미천한 존재가 어디 감히 K님한테 아는 척을 해? 예, 이러면서 그러면서 보릿자루에 이렇게 잘 이렇게 담아 놓고 보리랑 자루랑 함께 빻는 거지. 빠. 꿈이 오히려 순화가 됐다. 까불지 말까 보니 까불지 마 그냥. 꿈 해몽은 고민 상담이 아니에요. 강아지 관련? 자, 유기견을 구조해서 3년 동안 돌보고 있어. 아주 훌륭한 사람이네. 근데 2021년 2월 달에 심장병 투병을 하다 하늘로 갔다. 무지개 다리 건넜구만. 지금까지도 정신과에 다니고 있다고? 2년 동안 페인처럼 살았다고? 에이, 시간이 약이라더니 다 왕거짓말 뿅뿅이네요. 어떻게 나는 이제 한 달 반 정도,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아니, 한 달 반이란다. 한 2달 정도 키웠고, 2달, 약간 이제 우울한 감이 있었는데, 잘 생각을 해봐.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잖아. 그러면은 이제 하늘에 먼저 가 있는다고. 본인 죽고 나면은 이제 강아지가 맨 앞에 이제 마중 나와 있을 텐데 현실을 이렇게 우울하고 페인처럼 살고 그러면은 강아지가 하늘에서 기다리는 동안 속상하겠지. 자기 주인은 현 생에서 멋지게 행복하게 잘 살다가 나중에 본인이 이제 늙어 죽어 자빠졌을 때 그때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모습으로 보고 싶을 거야. 그러니까 우울할 필요 없고 열심히 잘 살아. 강아지 볼 낯짝이 있어야지. 나중에 죽고 나면 강아지가 맨 앞에 가서 마중 나올 텐데 우리 주인님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했을 때 행복하게 잘 살다 왔어 그래야지. 아니 나 페인처럼 우울증 환자처럼 살다 왔어 이러면은 강아지가 얼마나 속상할까. 그러니까는 똑바로 살면 돼. 어차피 사람 죽으니까. 알겠지? 먼저 가서 기다리는 동안 본인이 멋지고 알차게 살다 오는 거를 바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우울증을 한번 극복해 보십시오. 마음이 열어서 그래. 그러니까 이런 진지하고 심각한 잠깐만 이런 건 하지 말라니까 이씨. 왕. 야 이마 노트8 아니야? 너도 노트8 있냐? 야 너도 노트8 쓰고 있냐? 야 나 이제 저기 S26 나오면 바꿀 건데 너도 바꿔 임마. 뭐 얘도 뭐 상태가 괜찮은데 응? 얘도 노트8 쓰고 있는 인간이 있네. 아유 씨, 아유 꼴보기 싫어. 야 이거 제주도 여행 갔었을 때다. 이거 롤스로이스요. 와, 난 차들이 다 비켜줘. 이것도 8년 전이네. 와, 나 롤스로이스 타보고 진짜 야 이것이 성공인가 했네.
좋은 경우. 자, 오늘 거 한 거 바로 하지 마. 왕진지. 담낭 혈관 6종암에 걸리신 외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아직까지도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할아버지 사진을 우연히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작년 말쯤이면은 얼마 안 됐네. 아직 한 두세 달밖에 안 됐잖아요. 아직은 좀 그래요. 근데 어차피 시간 지나면은 괜찮아져. 시간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괜찮아지니까 지금 많이 그리워하고 그래요. 이제 돌아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거고 계속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다 돼. 막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지? 이 생각을 하지 마.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한 번씩 그리워하고 그러면 돼요. 그러다 보면 또 자연적으로 일상생활 되는 거니까는 빨리 해야겠다, 방법을 알아야겠다, 이런 것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 그리울 때 한번 그리워하면 되고 사진 한번 보면서 그리워하면 되고 그러면 되는 거야. 케이님 맨날 쇼츠 리스 노래 짜증난다고 하시는 게 고민은 무슨 이씨. 이 정도면 그냥 쇼츠 자체를 싫어한다. 정성을 들인 쇼츠를 재밌게 보는. 야 임마 짜증나는 그 있어 그가 개 짜증나는 그 쇼츠 노래들이 그냥 그냥 무슨 고민이 그냥 장난치고 있어 그냥. 에이씨 그냥. 내일이 두려워? 계속해서 내일을 회피하고 싶습니다. 알고 있지만 마음이 몸을 재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제가 말 어디서 그냥 만들어내고 개이 조이고 RT 계약. 에휴. 내일이 두려울 수 있어. 내일을 안 두렵게 하는 방법. 오늘 죽어. 그러면 내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더 좋은 게 있어. 내일 모레도 안 두려울 수 있고 내일 모레 글피도 안 두려워. 오늘 죽으면 내일이 두렵지 않다. 너 지금 어디야? 내가 가서 생을 마감시켜 줄게. 응? 그따위로 살 거면 그냥 사람들이 자꾸 대학을 헷갈려요? 강원대 컴퓨터공학과인데 광운대 컴퓨터공학을. 아 그러니? 강원대학교에도 컴퓨터공학과 있니? 근데 강원대 컴퓨터공학과 다녀요 그러면. 아 광운대 이러니? 자 발음 문제인가 해서 신경 써서 말하는데도 한 20-30%는 그렇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대학교 오면은 그 국립대학교잖아. 근데 어떻게 내가 광운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합격했지만 안 갔지만은 그래도 광운대 컴퓨터공학과 합격한 사람으로서 얘기하자면은 뭐 광운대 컴퓨터공학과가 강원대 컴퓨터공학과보다 훨씬 이름이 있나 보지 뭐. 근데 저거보다 더 중요한 다른 거. 야 임마 하나만 해야지 뭐 지가 뭐 여기 뭐 전세 냈어? 내일 OT 가는데 너무 떨려요. 괜히 몇십만 명 꼬시는 비리.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마. 야 임마 OT 가서 이런 거 하려고 하다가 바로 갑분싸 되고 그 단톡방 탈퇴하거나 휴학기를 내거나 화장실에서 문 잠그고 울 수 있으니까는 이런 거 할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얌전히 잘해. 이런 걸로 하지 마. 이런 거 노리다가 바로 갑분싸 돼요. 괜히 뭐 이렇게 나서려고 하지 마. 그냥 가만히 눈치껏 자연스럽게 있으면 돼요. 뭐 요거 하려고 하지 마. 특히 이제 내가 대학교를 31살에 갔지만 31살에 20살 애들과 OT 때 어울리기 위해서 뭘 이렇게 하지 않았어. 진짜 그냥 자연스럽게 OT 때 장기자랑 팀별로 짜서 한대. 그저 열심히 했을 뿐. 거기서 그때 저기 이거 뭐지? 두치압 붙고 춤춘다고 하길래 나 이거 옛날에 아프리카 TV 때 방송에서 다 외워서 하던 건데 그게 운이 좋았어. 근데 처음부터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다들 그날 처음으로 연습하는데 난 이게 막 다 아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본무대에서 되게 열심히 되게 잘 쳐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얼마나 그냥 막 내편 어떻게 난 좀 빠지면 안 돼 이러면서도 그때 이제 그 동기 모임에 있는 과대가 형 그래도 같이 참여해야 돼 하면서 이러면서 마지못해 하는 척하면서 개 열심히 해가지고 알아서 나대진 않았어요. 나대면 안 돼요. 조금 한 판에 바꾸려 그러지 마. 본인의 본성과 기질은 다 티가 나. 응? 씨 죽여버려 그냥 진짜. 자 했던 거 댓글 도배하지 말아요. 씨 뭐야 이거. 하지마. 취준생입니다.
원서는 어떻게 난사해보고 있는데 제대로 된 거 없어서 원서 쓰기도 귀찮아지고 요즘 계속 무기력감만 드는데 좀 무기력하는 앞길 어떻게 해야지 막막하다 싶을 때 어떻게 좀 극복했는지 알고 싶다며. 이 귀찮음을 무릅쓰고 계속 달려들어야지 뭐. 짬나는 시간에 계속 뭐 공부를 하든 개발을 하든 하면서 계속 그냥 계속 해내야 돼. 짬나면 또 뭐 공부도 하고 또 그 와중에 해서 계속 안 되면 계속 뭐 스펙도 쌓고 하면서 계속 하다 보면 기회가 올 거야. 기회도 자신이 만들어 나가는 거야. 아씨, 아이씨, 아이 징그럽게 이씨. 글 꼭 봐주세요. 심청년 거지 고절 사회성 빵 숨기려는 과거 우구르그람 지금은 유명인 돼서? 얘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본인이 유명인 돼서 파묘되면은 뭐 나락갈 정도로? 뭐 알아서 해. 뭐 인생 한 번 사는데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거지 뭐. 알아서 해 알아서. 친구에게 3만 원대로 생일 선물을 받아야 하는데 어제 생일이었어요? 케이님 축하해주세요. 놀고 자빠지고 있네. 3만 원대로 생일 선물을 받아야 된다고? 왜? 카톡 찜해놓고 했었던 것들을 거의 받아서 필요한 게 없어서 고민입니다. 3만 원대로 정한 이유는 친구가 5만 원대까지는 괜찮다 했는데 제가 준 게 3만 원대여서 비슷하게 받아야 할 것 같아서요. 케이님 굿즈 사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늦어서 못 받았습니다. 아 좀 아꼈다가 굿즈 사달라 그래. 나중에 3월 말에서 4월 초 한 4월 초에 될 확률이 더 높아. 굿즈 사달라 그래. 3만 원짜리 하나. 아 그립다. 재물포 노래방. 오 필요 없으면 참 선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참. 아유 귀여워라. 완진지 낚시면 하나편으로 갈아타? 동아리 술자리에서 스몰 토크가 너무 어렵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여자들하고 못 어울리고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같은 관심사 비슷한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녔는데 대학 들어오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저랑 관심사 비슷한 사람들만 만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술자리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OTT에서 하는 프로그램 얘기, 학교 생활 얘기 같은 스몰 토크를 하는데 저는 저런 주제는 관심이 없어서 대화하기가 힘듭니다. 군대 얘기도 공익이라 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나이 먹으면 입 닫고 지갑은 열어야 한다는데 입 닫고 들어주기만 해도 뭔 얘기인지 몰라 반응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동아리 사람들과 술자리에서 대화에 끼울 수 있을까요? K님도 내향적인데 여러 다른 방송님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비결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아싸 기질, 아싸 기질이 있어서 강한데 아싸 기질이 강한데 동아리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동아리가 야구 동아리? 엥? 아니 어차피 야구 동아리면 야구 얘기 많이 할 거 아니야. 야구 얘기 금지라고? 야구 동아리 야구 얘기가 금지야? 이거는 본인이 어떻게 시간 할애하느냐에 따라 달라.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럼 본인이 이런 얘기를 관심이 없어도 좀 공부를 해. OTT를 몇 개 뭐 같이 본다든가 하면서 가볍게 낄 수 있게. 내가 말할게. 너 뭔데? 니까지게 뭔데? 야, 니까지게 이것도 거기서 같이 하는 대화 주제 이것도 몰라. 이것 관심도 없어. 공익이라 군대 얘기도 못해. 그럼 뭐 알아서 와가지고 알아서 말해줘야 돼? 뭐 너가 뭐 저기 뭐야, 응? 킹카처럼 생겼어? 그럼 와서 알아서 땡땡이는 뭐에 관심 있어 하고 뭐 알아서 말 걸어줘야 되니? 그게 아니잖아, 그지? 본인이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게끔 시간도 할애해야 되고 그 주제에 맞는 거를 공부를 해야지 뭐. 네가 뭔데 임마? 너가 뭐 나처럼 잘났어? 난 그냥 내가 너무너무 잘났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안녕하세요 K님. K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나요? 나 김열의 칼날 좋아하는데 하하하 제가 김열의 칼날 안 봤지만 당장 보고 올게 그러면서 하하 이렇게 대단하신 존재는 알아서들 하는데 는 농담이고 내향적인데 잘 어울릴 수 있는 거는 상대방의 주제에 관심이 없더라도 묻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면 나는 그 부분 모르는데 어떤 면이 재밌냐 잘 모르는데 어떤데요 하면서 그 사람이 관심 있는 주제에 흥미를 가지는 질문을 해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기 하기.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고 자신이 중심이 아니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이제 중심을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뭐 잘 설명해 주던데 뭐.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학교잖아.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본인 관리를 잘해야 돼. 학교 생활 똑바로 해야 되고
강의 열심히 듣고 과제 잘 해가지고 학교 생활 열심히 한다. 기본적으로 그건 돼야 돼. 그것도 없이 그냥 이런다고 그런 거 아니야. 그 강의 시간에 맨날 이렇게 맨 뒤에서 볼펜 이러고 있고 교수님이 자네 뭐 하는 거 이러고 있으면서 개화할 때 저기 내가 우치치 이러면은 참 없어 보여. 딱 열심히 학교 생활 열심히 강의 생활 잘 들으면서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다 사람이 재능이 있는 거야. 원래 외향적인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면은 이런 거는 노력이 필요 없어. 원래부터 잘 어울리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울리려면은 당연히 노력이 필요한 거겠지. 응? 아유씨. 소설 작가가 되고 싶은데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인데요. 저는 시나리오 구상하는 걸 좋아해서 나중에 꼭 소설 작가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제 부모님이 제가 소설 작가가 되는 걸 반대하세요. 소설가는 재능 있는 애들만 하는 거야. 글 쓰는 건 취미로 해라. 글 쓰는 것도 AI가 다 대체할 건데 살아남을 수 있게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저도 그날 학원 다니면서 공부는 하고 있는데 공부는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부모님 말씀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닐까 고민이에요. 블로그에 제가 직접 만든 소설도 있고 왕비밀이에요. 캔님한테는 안 보여줄 거예요. 공모전도 계속 참여하고 있는 걸 부모님께 보여줘도 설득이 안 되네요. 한 번은 욱해서 제가 왜 소설 작가 하면 안 되냐고 정확한 이유를 말하라고 부모님이랑 말싸움한 적이 있는데 부모님은 크게 3가지 이유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세요. 첫 번째로 저는 가짜 이야기를 꾸며내다가 아이디어가 걸리면서 개씨 진짜 시간 아깝게 그냥 꼭 소설 작가 해가지고 너 그거 알지? 그 일본 소설 작가인데 그거 그냥 저기 그냥 어디 공모하고 뭐 해도 책 하나도 안 팔리고 그냥 반응 그냥 그냥 재미없는 소설이라 그러면서 남들 다 이제 좀 재능 없는 것 같으니까 딴 거 해봐라 그래도 꾸역꾸역 그냥 40, 50, 60 평생 그냥 그 골방에 그 다 찢어진 거 하면서 그냥 안경도 이렇게 깨진 안경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쓸쓸한 최후를 맞이할 거야 너는. 그거 알지? 그거 일본 드라마 봤지? 가난한 소설가 일본 그 드라마 그렇게 될 거야 너는. 이거 오해받잖아 이거. 여러분 이거 앞에 이거 옷 입고 샤워한 거 이거 합성을 이따로 해가지고 괜히 오해. 그러니까 이게 원본이에요. 왜냐면 방송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옷 다 입고 그냥 이렇게 모습만 보인 건데 이거 진짜인 줄 알잖아. 무슨 VIP 방 샤워야 그 여자. 아우 씨. 오해받아요.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이씨. 이거 손절 안 했다니까. 나중에 저기 그 안 바쁠 때 저기 합방 한번 한다니까 그냥. 트론에 투자를 왜 해 임마. 이거 뭐야 머동님이잖아. 아니 뭔 유튜브를 하냐고. 여기 얼씬도 하지 말라고. 그냥 저거 다 답변해주면서 유튜브 시작하니 썰 풀어주세요. 근데 맨날 화내주면서 유튜브를 그 비결 놀고 자빠지고 있네 그냥. 악플이나 비하나 이런 것도 무섭고 목소리 까는 것만 해도 이렇게 무섭고 하는데 여기 얼씬도 하지 마라. 가. 제 친구 얘기인데 제 친구가 숙기가 없는 편입니다. 아유. 20대 극초반 제 고민은 제가 평소에 줏대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는 건 나쁜 게 아니지만 문제는 그것 때문에 제 귀가 과하게 얇다는 귀가 많이 얇아? 귀가 얇으면 귀 뚫을 때 별로 안 아프겠다. 제가 어떤 의견을 제시해도 상대방이 반박을 하면 순간 반박할 거리가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줏대가 없어서라는 걸 항상 느낍니다. 제가 반박, 부정적인 피드백이 두려워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상대방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느껴서 이러는 건지 제 자신도 헷갈린다. 인생 80년 차는
어떻게 하면 자기의 생각을 확고하게 굳힐 수 있을까요? 내가 볼 때는 그냥 팔랑팔랑 이 상대방이 무슨 반박을 하면은 생각이 안 난다는 거는 이게 진짜 상대방이 말이 일리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본인이 그냥 약간 좀 어떻게 된 건지 아니 생각을 해봐. 약간 그거 같아. 얘는 때려 죽어도 지가 한 선택에 책임을 지기 싫은 거야. 남이 하라는 대로 해야 마음이 안심이 되나 봐. 안 되면은 그 사람 탓이라도 할 수 있고 자기 선택대로 해서 안 되면은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야. 그래? 내가 저기 뭐지? 남이 하라는 대로 너 남이 죽으라 하면 죽을 거잖아. 죽어? 왜 죽어? 너 따위 인간처럼 줏대도 없고 팔랑기는 세상 살아봤자 요로 그냥 팔랑팔랑 거리면서 얘가 이러니 요렇게 얘가 이러니 요렇게 이렇게 휙휙 날라댕기다가 결국에는 저기 그냥 이름 없는 저기 썩어 빠진 건물 그 벽에 탁 붙어버릴 거야. 약간 아무 쓸모가 없는 인생이야. 그러니까는 죽어버리라고. 반박해봐. 3, 2 못하겠지. 내 말이 맞지. 그럼 빨리 가 죽어. 뭐해 임마. 줏대 없는 자의 최후는 죽음일 뿐이야. 사형. 어때? 죽고 싶으셨니? 아니면은 짜증이 나니? 설마 걔님 정말 걔님 말을 들으니 정말 죽고 싶어졌네. 그런 거 아닐 거 아니야. 너가 아무리 인생이 그따위라도 팔랑팔랑 거려도 그건 아닌 것처럼 본인은 내 말이 헛소리인 거와 농담인 걸 알았잖아. 그것처럼 본인이 100% 맞다는 확신감을 가져. 그게 틀려도 된다고. 본인의 선택이 틀려도 상관없다고. 본인 생각대로 해봐. 대신 이제 뭐 범죄나 그런 건 하면 안 돼요. 범법 행위 아닌 이상 틀려도 되고 후에도 잘못된 선택해도 돼. 그래도 본인이 한번 스스로 책임을 져보고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해도 본인 선택으로 후회도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고 이거 한두 개 그냥 틀려도 네 본인대로 하잖아? 그럼 나중에 뭐 했는지 아니? 나중에? 너 이러다가 한 40대 50대자? 그럼 꼰대 돼. 야! 그러다지 이거 이렇게 하시면 그게 내 말이 맞아 내 말 이러면서 왕고집쟁이가 될 거야. 왕꼰대매 너. 그러니까 해봐. 괜찮아. 20년 뒤에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니 내비가 일로 간다고 하잖아. 내비가 아니고 내가 정확해 이러면서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처음이 어려운 것 뿐이에요. 한번 해봐요. 짜잘한 거부터 틀린 거부터.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정답을 고를 필요 없다고. K님 에스크맨입니다. 오늘 고민 상담 하신다 그래 제 고민 좀 말씀드리려 합니다. 담임 선생님이 되게 젊으신데 저희 반에 어떤 한 친구 때문에 그만둔다고 공식 하시고 오늘 진짜 가셨습니다. 이건 또 뭔 소리야? 그 친구가 저와 같은 반이 또 되었습니다. 잠깐만. 공식적으로 담임 선생님이 나 쟤 때문에 학교 그만둘 거야 하고 진짜 가셨다고? 뭐지? 그 친구는 저랑은 별로 친하지도 않은 친구인데 그렇다고 사이가 엄청 안 좋진 않습니다. 저희 학교가 좀 커서 한 반에 40명? 요즘 아직 한 반에 40명이나 있어? 그 친구는 평소에 같은 반 친구 손가락 부러뜨리기? 이거는 상했네? 친구 수행평가지 숨기고 수행평가 못 보게 하기? 교과서 숨겨놓고 찾은 척해서 상점 받기? 아마 선생님에도 비슷한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그 친구가 저와 같은 반이 되다니. 위대하시고 대단하시고 멋지신 K님. 헉. 야 임마 위대하시고 대단하시고 멋지신 K님인데 왜 괄호 열고 헉이라 그래? 상담해주면 힘내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K님 멋지다. 뭐야 이게? 야 이거 교권이 땅바닥에 그냥 떨어지다 못해. 지하실 바닥에 떨어지다 못해. 멘탈까지 가버렸구나. 옛날 같았으면 이런 거 꿈도 못 꿔. 바로 그냥 구겨져 버렸을 텐데 옛날에 선생님이면. 손가락 부러뜨리기는 진짜로 뼈를 또각 부러뜨리는 게 아니고 왜 이런 거 하겠지 뭐. 손가락 잡고 하지마 이런 건 하겠지 뭐. 약간 얘가 좀 사이코패스 기질이 얘 좀 소시오패스랑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어요. 이런 친구는 멀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하는 놈들 있잖아. 잘 들어 여러분. 이런 거 하는 놈들 꼭 증거를 잡아 놓으십시오. 이게 나중에 학폭으로 이어진다고. 지금은 되게 어려가지고 그냥 장난으로 생각하겠는데 만약에 좀 더 이제 대가리가 굳으면서 학폭으로 이어지면은 안 되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증거 잘 모을 수 있잖아. 잘 모아놔야 돼. 남을 이용하고 남한테 피해를 줘서 자기가 이득되게 하기랑 손가락 부러뜨리기. 남의 고통에 공감을 못하는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습니다.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너무
최대한 눈치 못 채게 잘 피해 댕기셔. 나쁜 놈이. 왕진지 왕고민 고봉밥. 이직을 한 지 4년이 되었다. K님 꼴도 보기 싫은 놈 한 명이 있는데? 아니 K님 꼴도 보기 싫은 놈 한 명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타팀이고 업무 연관성은 비교적 적은. 저보다 6살 연하. 그놈의 행적을 얘기하자면 서로 악감정은 있는 상황? 약간 직장의 어떤 동료 간의 큰 갈등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K님 꼴도 보기 싫은 놈 한 명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패러블 직원이라니 아니야. 서로 악감정이 있는 상황이고 제 바로 옆자리여서 회사 입사 초기부터 얘기를 자주 나누고 커피 타임도 자주 하고 친하게 지냈었는데 처음에는 친했나 봐요. 옆자리라서 어느 순간 저를 피하고 말도 안 건넨다. 6살 연하. 가위가 있냐고 물었을 때 정색하면서 있을 리가요? 라고 정색을 했고 업무상 필요한 부분을 물었을 때도 정색하는 등 제가 뭔가 실수를 한 게 있나 싶어서 회식 후 서로 거리를 둔 채 걸어다니다가 따라다녀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고 물어봤는데 이때도 정색을 하면서 사람들 보는데 뭐 하냐고 정색하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따로 불러서 얘기했더니 자기는 이렇게 따로 불러서 얘기하는 것도 이해 안 되고 각자 서로 안 맞는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불편하다고 정색한다고? 이 부르르 터는 거 불편하다고 하지 말라고? 엥? 이 부르르 터는 거 뭐야? 너 말하면서 이러니? 뭐야 이게? 아니면 그냥 그냥 이야기하는 게 싫다는 건가? 1년이 지났다. 갑자기 저를 불러내서 냄새 난다고 옷을 갈아입고 세탁 및 건조에 신경 쓰고 노화 및 비만으로 인한 냄새일 수 있으니 몸에 신경 쓰고 아 그래? 아 여기 이유가 있었네. 아 근데 주위에 친한 일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렇진 않다고? 엥? 친하면은 얘기해 주거든. 근데 아니라 그러면은 이거 좀 이상한데? 그리고 얼마 뒤 사내에서 직원들 자리 이동이 있었다. 자리 이동 후 1, 2주 지난 후에 저를 불러내서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상황. 자리 이동 전 그놈은 주식 및 재테크에 관심이 많고 제 옆자리의 상사와 친했고 매일 수시로 주식 및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상사와 했다. 자리 이동 후 저랑 친한 동료랑 담배 피러 가자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몇 번 건너편 자리로 넘어갔다. 본인이 제 상사한테 얘기하러 넘어오질 않고 있으니 나도 건너편으로 넘어오지 말라는데. 엥? 본인은 상식적이고 나는 비상식적이며 내가 그 사람한테 기분 나빠하는 건 기분 상해죄이며 MBTI가 같이 I라서 안 만든다고? 심리 상담까지 받았다.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 이슈가 있지는 않았으나 복도에서 마주치기만 해도 우라통이 치민다. 상담사님께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다가 그 감정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도 분함은 진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사람과 얘기를 나누는 모습으로도 분노가 타오릅니다.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런 걸 하소연한다고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왠지 얘기만이라도 해보고 싶습니다. 케인이라면 어떤 감정과 액션으로 행동하실 건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이 사람이 본인을 싫어하는 건 맞아. 싫어해. 근데 싫어하면은 뭐 이유는 있을 건데 냄새 난다고 했다고 하면은 이게 아니면 진짜 그냥 억울하게 당하는 건지 아닌 건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참 알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뭐 사내 정치질인지. 근데 나는 이거 공감돼. 나도 이제 학교 다닐 때나 집단으로 있을 때 진짜 꼴 보기 싫은 놈 보면 진짜 너무 싫거든 진짜. 그냥 눈에 안 보이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면 그냥 개 짜증나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막 잘 얘기하다가 자기 보면 정색하고 이러면은 일단 분노가 타오르고 괜히 자존감 떨어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게 문제가 있어. 뭐냐면은 본인 탓을 하지 마. 아 내가 뭐 몸에서 냄새가 나서 그런가라고 본인 탓을 하지 마. 냄새가 나더라도. 왜냐면은 이건 말 그대로 저기 시청자 말처럼 정말 진짜 냄새가 났다고 쳐. 그러면 정말 너무 불편하면은 퉁명스럽게도 얘기 안 해. 사실 좀 냄새가 좀 납니다. 좀 어떻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예의 바르게 말했을 거고 본인이 잘 관리하면은 조금 괜찮으면 지금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게 사람이 예의거든. 정말 냄새 나서 불편하면은 그냥 정색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요거 인성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너무 본인 탓하지 말아요. 무시하는 게 답인데 회사 일 열심히 하셔. 그리고 마주치더라도 이거 진짜 이게 멘탈이거든. 그냥 속으로 내가 쟤보단 열심히 해야지. 오히려 열받아서라도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좀 더 자기 관리를 해요. 열받아서라도. 근데 사실 신경 안 쓰는 게 최고긴 해요. 무시가 답이야. 대신 보고 짜증나면은 회사에 열심히 해서 나중에 봐봐. 결국 누가 더 인정받을지. 결국에 이게 쌓이고 쌓이면은 결국 평가받게 돼 있어.
그리고 정말 만약에 안 좋은 게 있어서 피하고 싶잖아? 그러면 예의 바르게라도 피해. 졌다고 이따구로 안 굴어. 그러니까 어떡하겠니? 본인이 열심히 하면은 결국 본인 주변에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얘랑 잘 지내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애는 잘 대해주면은 그냥 사람을 호구로 봐. 일단 얘는 절대 잘 지내지 마. 항상 속으로 생각해. 내가 열심히 더 잘해서 제 인생 망가지는 거 보면 후련하겠다. 그래서 난 이런 것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회사 생활을 못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워낙 싫은 놈 옆에 있는 거 쳐다보는 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라. 근데 어떡하니 이미 회사원이고 이런 식으로라도 극복하십시오. 자, 이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한두 개만 더 하고 이제 고민 아닌 거는 그냥 훅 넘어갈게요. 한두 개만 더 끝낼게요. 모르는 애가 중요한 시험인데 폰 사용해서 컨닝 가기를 쌤한테 일렀습니다. 잘했네. 책상 밑에 손 놓고 대놓고 하던데 쌤이 눈치를 못 채시더라고요. 그 시험 준비한 애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후구가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일러버렸는데 집으니까 갑자기 마음이 아픕니다. 잘한 건가요? 잘했어. 마음이 아프네요. 지식도둑인데 남들 다 열심히 양식권 해서 하는데 얌생이 그 핸드폰 얌생이 쓰는데 왜 마음이 아프니? 그러지 마. 잘했어. 걔는 또 마음이 아파? 일름보 된 것 같아서 아니야. 이런 건 싹을 잘라버려야 돼. 어디 셉셉이를 치고 있어. 남들 다 열심히 해서 하는데. 잘했어. 아이씨. 자, 이제 얘는 뭐야 이거? 20대 후반? 재작년에야? 아니 뭐 26, 7에 사회 초년생이면 뭐 늦지 않았지. 워낙 성과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일 욕심도 많았었고 이룰 건 거의 다 이룬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 엥? 야 20대 후반이 뭘 이룰 걸 다 이뤄? 20대 후반인데 뭘 이룰 걸 다 이뤄? 이룰 걸 다 이루기는 20대 후반이. 아니 휴학 한 번도 안 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건 다 해본 느낌이라고?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러면 취직이 좀 늦었네? 매일 9 to 6 채우면서 압축적으로 진짜 많은 업무량을 처리하면서 항상 바쁘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뭐 잘하고 있네. 사람도 대해야 되고 매번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요. 그런데 매일 퇴근하고 되돌아보면 그냥 삶이 피곤하고 재미없고 지루해요. 하루 종일 압축적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고 매일 이루는 건 객관적으로 많은 삶인데 정작 그냥 피곤하고 삶에 재미가 없어서 늘상 집에 오면 영도나 다시 보기 3배속 정도로 틀고 야 임마! 그거 힘들게 일하고 와서 왜 집에 와서 영도 다시 보기를 3배속으로 틀고 봐! 그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어 그냥. 이러니까 더 피곤하지. 누워만 있어요. 허리 찢임. 영도나 코발진 같은 거 보면 그냥 깊은 생각 안 하고 웃기만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이건 뭐냐? 그래도 뭘 해야 뭔가 삶이 재미있다고 다시 느낄 수 있을까요? 남들이 보면 번지르르한데 공허한 건 그냥 배부른 소리인지. 야 임마 새벽속으로 보면 집에 와서 야 이게 말이 되냐? 9시에서 6시까지 효율적으로 일에만 치여 살아요. 열심히 해. 능력은 인정받아. 탁 인정받고 탁 규칙적인 사람 너무 좋아. 집에 와가지고 탁 한 7시쯤 집에 탁 와가지고 한타는 게 영도 다시 보기 3배속 딱 틀어놓으면은 그러면 이렇게 볼 거 아니야. 내 지금 말 하고 여기서 밟아서 하고 이걸 보면서 이러고 있다고. 바쁜 삶을 살면서 삶이 재미없는데 그것도 3배속도 효율적으로 사는 거야? 그냥 보지 마. 그냥 딴 거 봐. 그냥 그냥 인터넷을 하든지 정상적인 유튜브를 보든지 OTT를 보면서 정서적 쉼을 하란 말이야. 정신없게 살고 있어 그냥. 또 그러면 또 그것도 3배속이면 개짱나게 들을 거 아니야. 그것도 뭐 개 거지 같은 거 의도 그리고 10초 절세 영도는 어떻게 들을까? 그냥 10초 정지로 애초부터 너무 빠른데 르르릉 안 되고 이렇게 하니? 그래서 더 힘든 거야 삶이. 더 재미없고 더 무료한 거야. 이런 거 하지 마. 꼬표 그러지 말고 영도 이거 다시 보기 하지 말고 그냥 본 채널 또는 풀 채널 긴 거 있지. 차분하게 자동으로 그냥 틀어놔. 정상적인 배속으로. 그리고 정서적 쉼을 가져봐. 어잉? 영상에 집중 안 해도 돼. 응? 근데 본인과 같은 삶이 누구는 이렇게 하고 싶어해. 규칙적이고 압축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어해. 정작 그냥 피곤하고 삶에 재미가 없어서 나도 그래. 똑같아 하루가. 그래 그냥 사는 거지 뭐.
뭘 해야 뭔가 삶이 재미있다고 다시 느낄 수 있을까요? 잠깐은 재미있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있어. 회사 때려치고 막 살아봐 그냥. 아침 막 7시 8시에 잠들고 한 오후 4, 5시에 일어나가지고 개페인처럼 살아봐. 잠깐은 재밌을 거야. 근데 후회감이 몰려올 거야. 좀이 쑤실 거야. 이쪽으로 돌아가고 싶을 거야.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 그렇게 하면 회사를 때려쳐야 되니까. 주말이라도 한번 막 살아봐 막. 응? 그렇게 사는 것도 건강한 삶이야. 자, 찐맛 취준생인데요. 주변 사람들은 다 운이 좋은데 저만 운이 나쁜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 예를 들어서 저보다 공부를 못했던 친구가 6상학년 원수를 넣어서 다 떨을 줄 알았는데 운이 좋게 그의 예비가 많이 빨라서 좋은 대학에 가고, 취업도 저는 잘 안 되는데 주변은 대기업이나 복지 괜찮은 중견기업에 척척 붙고,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 좋은 연줄로 쉽게 취업하는데, 그런 걸 볼 때마다 나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되고 운이 따라주는 사람들만 성공한 건가 싶고 자꾸 우울해지기만 합니다. 유유. 저는 큰 것부터 사소한 것들까지 정말 운이 나쁘거든요. 비 오는 날 길 걷다 차가 무릉덩이를 밟아서 물벼락이 쏟아지면 옆에나 앞에 있는 걷는 친구는 안 맞고 항상 저만 맞고요. 제가 돈 3만 원 잃어버리면 친구는 5만 원을 길에서 줍고 길 가다 개똥을 밟는다거나 새똥에 맞는다거나, 어떻게 이렇게 운이 나빠서 라고 밖에 할 말이 없는 일만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행운의 기운을 주는 네이클로버를 모으는 취미가 생겼는데, 세이클로버는 많은데 네이클로버는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혹시 네이클로버로 한탕을 하신 K님께서 네이클로버를 손쉽게 찾고 한탕하는 방법을 공유해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됐나? 이게 지금 시간도 많이 늘어나가지고, 하나 더 보너스를 해주는데 그냥, 잘 들어. 넌 이거 장난으로 했지만은 이것이 너의 삶이 될 거다. 이 글대로. 글대로 그렇게 삶이. 본인은 3만 원 잃어도 친구는 5만 원을 줍고, 본인은 길 가다가 자빠져도 상대방은 날라댕기고, 인생의 모든 악운과 불운은 글쓴이에게 가기를 바란다. 모든 인생의 불운과 악과 인생의 불운만 가득해라. 하도겐! 그대로 이렇게 될 거야. 자, 요렇게 오늘 이제 고민 상담을 마무리할게요. 이미 초과적으로 너무 많이 했네요. 또 안 된 거는 다음에 이어서 고민이 여전히 있다면 하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많이 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뻥.